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3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뉴스는 추수 감사절 연휴 앞두고 상승했는데요. 다우는 0.53% 상승 마감, 나스닥은 0.46% 상승 마감, S&P 500은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내년 증시 기대감 등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날 23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휴장이고 24일날 금요일은 이제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장만 이렇게 열립니다. 시장은 이제 전날 늦게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국제금리 움직임, 유가 하락, 그리고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인공지능 AI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기술주 강세를 주도해온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은 올과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가 4분기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회사의 경고에 주가는 이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시 강세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를 유지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날 보고서에서 내년 말 S&P 500 지수가 5천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대부분 지나갔다는 판단인데요. 또 RBC 캐피털 마켓츠도 내년에 S&P 500 지수가 5천대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RBC는 만약 시장이 강세 시나리오로 접어들게 되면 S&P 500 지수가 5,3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업지표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구주 수재는 경제가 좀 둔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날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9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2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가 22만 9천 명이었는데 밑돈 수준으로 나왔고요. 미국의 또 10월 내구재는 160억 달러로 5.4% 감소하면서 2,7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4% 증가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인데요. 전망치가 3.4% 감소보다도 더 부진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시간대가 집계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3으로 최종 집계됐는데요. 전달은 63.8%로 63.8보다 낮은 것으로 현재 4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국채금리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10년물 기준으로 여전히 2개월 만에 최저 수준 근방에서 움직였고요. 10년물 금리는 이날 4.4% 근방에서 움직였고 2년물 국채 금리는 4.89%에서 근방에서 움직였습니다. 유가 또한 이날 산유국 회의 연기됐다는 소식에 장중 4% 이상 하락했으나 오후들은 낙폭을 축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그동안 지정학적 긴장이 물러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가 하락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죠. 기술주 애플이 0.35% 상승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2.46% 하락 마감, 마이크로소프트는 1.3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타는 1.34%, 구글의 알파벳 1.11% 상승, 아마존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실적 발표했음에도 중국 매출과 주식 고평가 우려로 마이너스 2.46% 하락 마감하였고요. AMD는 2.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플로리다 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망 사고 2019년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2.90%를 하락하면서 234.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1.65% 상승 마감했고요. 니콜라는 0.43% 상승, 누시드는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독일, 프랑스는 상승 마감했고요. 영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산유국 간 감산 의견차 등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WTI는 77.10달러,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26일로 예정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주요 산유국 간 감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
검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일로 연기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값은 차익 실현 매물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92.8달러 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511.70포인트 0.05%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불구하고도 외국인이 순매수 1431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158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덕성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초전도체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덕성이 또 한동훈 관련주로서 덕성이 이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였다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 총선 득판로에 한동훈 장관 쪽으로 지금 이완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체시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BDI라고 발틱 운임지수를 그러니까 해운지수 운임을 말하는 건데요. BDI가 발틱 운임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해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해운 관련주로서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보조약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펜타닐과 졸피뎀 처방 제한에 이 비마약성 진통 복합주사제 국내 독점 판매가 부각이 되면서 경보조약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814.61포인트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 모습이었고요. 특징 종목은 네오리진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프로젝트 X라는 내년의 신작 공개 기대감 속에 네오리진이 상한가를 갔고요. FI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신규 상장 이틀째인데 FI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FI는 장동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큐레셀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대전 GMP 시설에 첨단 바비오의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획득 추가에 이제 GMP 시설에 이제 허가 획득 부가 소식에 큐레셀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큐레셀도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MBT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진출 본격화 속에 가파른 성장 기대감 속에 MBT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앙첨단사제가 급등이 나왔는데 합작법인 EDL이 글로벌 리튬형 기업의 인수 임박 소식에 중앙첨단소재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ST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 분쟁 관련 경쟁사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식에 ST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볼트가 급등이 나왔는데 체제주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에코볼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우박스와 인세이브 시스템이 급등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가능성에 시우박스가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부각 1억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인세이브 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엑소좀이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 입증에 엑소좀 활용 신약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